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책 미술교육학 4판 앞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을 보시면 목차 잠깐 볼게요. 여러분 목차 16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1장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요 부분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마칠 때쯤 다시 할 거예요. 요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좀 맑은 정신일 때 좀 중요한 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 미술교육 역사, 요게 2장입니다. 미술교육 역사 요거부터 할 거예요. 여기 페이지부터. 그래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이해 중심 미술교육, 시각 문화 미술교육까지 되어 있는 여기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요 책을 보려면 요 노트북 상태가 PDF를 두 개를 동시에 열지를 못해서 열면 이게 화면이 멈추거나 동작이 느리거나 하니까 요거 말고 요 책 보게 될 경우 화면 껐다가 다시 켜고 요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번잡스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요 책만 보는 것보다는 요 책 같이 겸해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 생각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미술교 역사를 볼 거예요. 미술 역사. 자, 준비됐나요? 형광펜 다양한 색깔 준비하셔서 또 펜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메모할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 돼요. 하다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수업을 못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도를. 그러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내가 멈췄다 다시 진행하거나 설명을 다시 해주거나 인강생이 진행하다 멈추면 노트북을 때리세요. 그럼 혹시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자, 미술교 역사입니다. 요거부터 진행할 거예요. 표현기능 중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표현기능 중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면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우선 카메라 여기로 따라오세요. 자, 기차를 타봅시다. 1, 2월 달에 우리는 고대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세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세기, 그러니까 10세기라고 하면 1601년부터 170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 요것도 배웠고, 그 다음이 18세기. 이렇게 되니까 요게 바로 이제 산업혁명, 1745년, 50년을 중심으로 1750년 이렇게 적을게요. 요게 이제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거, 요거예요. 지금 우리는 표현 기능, 요게, 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 2월 달에 아니니까요, 요걸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것이고, 기본서를 보고 정리를 좀 하시고, 여기서 잠깐의 힌트,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고, 여기 이제 나갈 차례인데, 중간에 비어있죠. 그래요. 요거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요거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공부하시고. 자,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표현 기능 중심. 자, 요걸 갈 때, 시대적 배경. 요게 지금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시대로는 바로크 미술기, 로코코 미술기 걸쳐 있는 거죠. 자, 요때, 미술교육이 학교교육에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무시되어 있던 차에 그래도 이탈리아 쪽하고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혹은 왕립이 공인한 혹은 사립이 공인한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교육기관. 우리가 그걸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때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미술 아카데미. 17세기
프랑스 중심의 아카데미가 또 있었죠. 여기도 있었어요. 요런 게 있었는데, 여기 18세기쯤 이렇게 되니까,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드로잉이라고 하는 애를 알게 됐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말, 드로잉, 읽고, 쓰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세 글자 문으로 시작한다. 력으로 끝나.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문해력. 이걸 고급진 말로 My 모고 스피킹을 해주시면 리로 시작해요. 리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요. 리터러시. 그렇죠? 혀가 많이 조금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아침에 크루아상을 못 먹어서 빳빳해졌어요. 이거를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리터러시. 요 시절에 드로잉 문해력에 관련된 관점이 세 가지 관점으로 드로잉을 접근하는 거야. 세 가지 관점으로. 첫 번째 관점이 예술계. 예술가가 되려면 드로잉을 해야지. 예술가 양성. 요 예술가는 천재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어떤 공예적인 예술가, 직업적인 예술가,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직업, 천재 다 마찬가지야. 두 번째가 상류사회. 귀족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상류사회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드로잉을 좀 가르치자. 드로잉을 좀 배우자. 왜? 드로잉을 배우면 읽고 쓰는 능력을 더 빨리 깨우치게 되더라. 읽고 쓰는 것 요즘처럼 많은 시각 이미지가 많지 않고 그때는 성경이 다였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쓰는데 능해지더라. 좋아지더라. 자, 그러면 성경책을 읽고 쓰게 되고 이렇게 판서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관이 더 튼튼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귀족이거나 돈이 있는 가장이 자기 부인이거나 자기 딸에게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여성교육, 상류층 여성교육에 드로잉을 시작하게 돼요. 세 번째가 산업사회. 뭔가 제도가 되어야만 그걸 보고 제품을 만들죠. 제도공, 기능공. 그래서 드로잉을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접근하는 거지. 이거를 드로잉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자, 드로잉 리터러시가 요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가다가 19세기로 가게 되면 하나가 더 늘죠. 여기 계속 가고 그리고 하나 더 생기는 게 야, 이 좋은 걸 너희들만 하지 말고 일반인도 가르치자. 그래서 공교육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로잉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801년부터 1900년대가 되는 거지. 일반인 교육.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드로잉 리터러시의 관점이 늘어나는 거죠. 요 시절을 우리가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4조라고 그래요. 요거 시대적 배경 아시겠죠? 그러면 요 시절에 배우는 드로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안 봐도 비디오 이미 배워서 알아. 드로잉을 어떻게? 훈련 반복시키는 거지. 훈련 반복시키는데 자, 여기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방법이 있고 이탈리아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방법이 있고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훈련, 반복, 연습 이러한 과정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드로잉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력 향상.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가는데요. 기능적 관점을 가는데 아니야 너무 그렇게 훈련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지 말고 아동을 좀 보자. 아동 입장에서 보자라고 아동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도 단순해서 복잡으로 자를 사용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고 곡선을 그리거나 뭐 기하학적 선 잠깐만요. 아, 미술 드로잉의 기능이라며. 그렇지, 기능이야. 그래서 훈련 반복시킨다며. 그렇지. 이거랑 싫다며. 반대야. 그래. 그래서 나는 아동 중심으로 볼 거야. 아동을 귀하게 생각할 거거든. 그래, 알겠어. 근데 그 방법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자꾸 연습을 시켜.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잘 사용하고 곡선도 시켜. 기하학도 시켜. 그 비슷한 거 아니야? 방법은 비슷해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여긴 정말 기능적 관점. 여기는 아동이 가만히 내비두면 배울 수 있는데 전쟁, 기근, 고아, 배고픔으로 자연에서 학습할 수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단순해서 복잡의 절차를 가자. 관념의 ABC로 가자. 그래서 자연의 모든 거를 감각적인 인상을 배우는 것처럼 가자라고 하는 것. 요게 출발했거든요. 같은 표현 기능 중심이야. 같은 표현 기능 중심인데 관점만 약간 달라. 방법은 비슷해.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누군지 아시죠? 패로 시작해요. 치로 끝나요. 치잭은 또 누구니? 치로 끝난다니까? 페스탈로치 얘기하는 거거든. 페스탈로치. 근데 이 사람이 아동 관점이긴 하지만 방법은 기능적 관점과 비슷한 방법이야.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드로잉 안내서라고 하는 교재가 출판이 돼요. 이후에 많은 미술학 학자들이 이 사람의 관점을 따라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포인트예요. 이해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자, 전반적인 이해는 했어. 여긴 드로잉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드로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관점별로 물어보면 드로잉 교육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산업 현장의 기능공, 산업 디자이너 육성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아무리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이라고 해도 사회 계층마다 드로잉의 목적이 달라요. 드로잉의 목적이 달라요. 잘 아시죠? 미술교육론은 학자마다 혹은 시대마다 사조마다 미술교육 혹은 드로잉 교육의 목적, 방법을 물어본다는 거. 그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이해 안 된 사람? 잘 모르겠다. 설명 다시 필요하다.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 추가 설명 필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물어본다. 괜찮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부터 이제 볼 건데요. 내용은 쭉 넘어가고
자, 여기 학교 미술 교육은 여기 요 말이 있죠. 학교 미술 교육은 표현 기능 중심, 여기 형광펜, 요걸 사조라고 그래요. 사조. 미술 교육 사조. 시작된다.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은 학교에서 표현 기능을 가르쳐 산업사회에 요구하는 전문 미술가. 요거는 전체적인 목적. 전체적인 목적. 하는 목표로 하였다. 좋아요. 지금 조교 선생님하고 제가 손발이 잘 맞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본인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공부 집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잘 메모했다가 좀 잘 전달해 주시고, 학교 미술 교육 초기부터 20세기 이르는까지 일반적인 견해였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우리가 실기학원 석고사항이 바로 요거예요. 쭉 내려가면 여기 산업혁명, 요게 바로 배경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산업혁명, 18세기. 자, 공장이 기계화되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요 말은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기계 생산, 단품 생산보다는 대량 생산으로 가졌다는 얘기죠.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되었다. 여기 시대적 배경. 자, 그래서 화면 조금 더 올려서,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하죠. 대량 생산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서 예술적 특성이 감소되었다. 예술적 특성이 감소되었다. 다른 말, 미적으로 조악해졌다. 미적으로 나빠졌다. 질적 수준이 조악해졌다. 여기 또 써있네. 그죠? 사실 조악이란 말 좀 어렵죠. 그죠? 나쁘다. 요즘은 조악이란 말 안 쓰잖아요. 아침에 커피 마신다 어느 분이 우유를 넣더라고요. 라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조악이란 말 좋아할 수 없는 데를. 제가 쓰는 문장과 제가 쓰는 답지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가 있고 글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쓰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말을 쓰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책을 여러분들이 안 봐서 조악이란 말을 난생 처음 접해보고 반가워요 조악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쉬운 문장으로 바꿔서 형성평가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정답을 쉬운 문장 바꿔주면 그대로 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정답 채택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더라도 책에 있는 문장으로 정답을 만드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됐다. 요게 배경이에요. 요 페이지는 요게 제일 중요해. 자, 뒤로 넘기면 영국의 경우 1851년 런던 박람회 요 내용 쭉 되고요. 내용 읽어보시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내려가서 중요한 학자가 나와요. 러스킨. 아침에 스킨 바르고 나오셨죠? 러스킨.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산업사회를 대신해서 영국 1803년 페스탈루치. 되겠고, 우리는 지금 1851년 영국의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콜 있고 반대되는 사람 러스킨.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이미 기본서에서 배웠고, 지도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사우스 킹스턴 디자인 학교. 사우스 킹스턴 디자인 학교. 여긴 노동자 교육. 노동자 교육.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러스킨부터 시작해서 여기 윌리엄 모리스.
미술 공예운동으로 이어졌다. 요 내용이 기출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기출문제였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 줄부터 전문 예술가 육성을 목표로 하던 미술 아카데미의 전통은 요 얘기가 지금 여기 했던 거. 아카데미, 여기 아카데미. 전문 예술가 육성이 목표이긴 하지만 두 번째 목표가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메모해 두셔야 돼요. 아카데미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전통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산업미술가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일반 대중을 위한 미술교육이 표현기능 중심으로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산업미술가 양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거죠. 아카데미도. 그러면서 일반 대중을 위한 미술교육이 표현기능 중심으로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주요 특징. 첫째, 산업디자이너 같은 사회에 필요한 미술가 육성, 요거 중요하죠. 여기 보면 글로 쓴 계획서를 아직은 형광펜 쓰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돼. 너무 형광펜이 많으면 여러분 책에 너무 형광펜이 많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광펜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대신 우리 판서에서는 설명해야 되니까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산업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질 높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글로 쓴 계획서 도면을 말하는 거죠. 제도. 이해하거나 기록할 줄 알고 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숙련된 제도공 이렇게 나와요. 숙련된 제도공. 산업 현장에 시급히 요구되었다.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가르쳐야 된 것은 이런 급변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얘기죠. 다음, 둘째, 표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 요거 외워야 되겠다. 그죠? 모사, 교육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칠판입니다. 칠판. 그 다음에 석판. 이게 무슨 말이냐? 칠판에 교사가 그림을 그리면 학생은 석판에 따라 그리는 거. 얘는 갈아낼 수가 있잖아요. 도형을 보고 그리는 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기억나나요? 이렇게 점 따라 그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셋째, 집단 교육을 위하여 미술의 기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시도되었다. 일반 다수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 아카데미 방법은 너무 더디고 예측 불가능했다. 미술의 기본 요소 및 원리 구조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실기 지도함으로써 긴 교육 시간을 단축하였다. 예를 들면 드로잉의 경우 직선과 곡선을 단순한 것에서 입체적으로 복잡한 것. 요 문장이 페스탈로치에서 시작해서 스미스로 이어지고 또 그 다른 각도로 도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도우가 나오네요. 그렇지? 자, 선, 명암, 색. 선, 명암, 색들의 조형 요소와 반복, 균형, 대비. 어머,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5가지 뭐였더라? 대변종, 반댈세, 대립, 변화, 종소, 반복, 대칭.
대변종 반절세. 5가지, 3가지보다 더. 여기다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대립, 변화, 반복, 균형, 대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5가지 외워두시고 이들을 다우를 여기 카메라 이렇게 따라오시고 1898년 요때쯤부터 형식주의 교육이 들어와요. 미술의 형식주의. 교육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디자인 교육이라고 그러죠. 요것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학자가 바로 도우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더라? 종으로 시작해. 합으로 끝나. 주의자만 붙여놓으면 종합주의를 이끌었던 사람, 고개 아프신 분. 중국에는 고개지가 있고요. 서양에는 고갱이 있어요. 고갱. 오늘 아침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좀 잘 안 놀았네, 평소보다. 고갱의 종합주의.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도우가 종합적 교육 방법을 만들죠. 도우 이어서요, 덴만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요 학자도 이어져 나가는데 학자만 알아두시고 내용은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요, 뒤집어지는 DBA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술에서 디자인 교육이나 조임사 원리이거나 형식적인 교육. 자, 넘겨보면 미술교육, 주요 미술교육 학자 나오죠? 여기 러스킨. 그 다음에 여기 또 콜. 이건 색깔 다른 걸로. 콜의 교육 방법 반대했다. 요거 나와요. 여기 콜. 여기도 있고요.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여기 러스킨은 교본이 아니라 직접 자연을 면밀하고 경건한 자세로 관찰, 표현하는 방법. 콜은 처음부터 세부 묘사. 적으셔야 돼요. 갈등하지 말고 적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세부 묘사하고, 러스킨은 관찰시키고. 특히 러스킨은 드로잉 교육을 통해서 2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하나는 창안, 하나는 지각. 창안은 처음부터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르칠 수가 없어. 교육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각력은 교육을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다. 드로잉을 통해서 지각력을 가르치자. 요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면 푸얼. 그 다음 단락 내려가면 여기 있다. 푸얼. 요거 작년 시험 문제네요. 작년 기출문제.
그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미니피 기출문제. 미술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 미술적 기능이 제조상품의 디자인과 생산을 돕고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인의 기호를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기가 정답이죠. 기출문제 정답. 호레이스만 여기 또 있다. 그죠? 여기에서 출제를 냈구나. 여기 있다. 필기력 향상, 산업현재 기본적인 기술, 윤리적인 힘, 요게 정답이에요. 주장하였다. 자, 요건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거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 안 나온 사람을 하셔야죠. 안 나온 사람, 그치? 안 나온 사람이 조금 전에 봤던 러스킨과 콜은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별표.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또 안 나온 사람, 여기 다우도 안 나왔죠? 다우 안 나왔고, 바우하우스 안 나왔어요, 아직요. 바우하우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평가가 이제 바시랑 좀 싫은가? 바우하우스 나올, 너무나, 궁금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자, 내려가 봅시다. 그로피우스 모든 조형예술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건축에 집중된다. 건축 중심의 종합교육 혹은 건축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이라고도 하죠. 자, 화면 쭉 올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밑줄 칠 게 좀 많아요. 자, 순수미술과 실용미술의 구분 철폐. 그래서 바우하우스 미술교육의 특징은 1. 모든 미술에서 철저한 단계적 훈련, 강조, 끊고 여기다 원문자 1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는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원문자 1. 그 다음에 2. 자연 관찰과 자연 드로잉 위주의 기초 과정. 작업장 교육 과정 6개월간, 요걸 예비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3년간의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지각 훈련을 중시한다.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되겠죠. 전 감각 훈련하고 다음에 사과 감각을 조화시킨다. 전 감각 훈련, 그다음에 사과 감각을 조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어서 탐구와 의미, 직접 경험의 조화를 통해서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탐구 방식, 요게 4번. 이렇게 구분해서 메모해 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죠? 자, 넘기면 검토와 시사점. 요건 뭐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화면 내리고요. 요거 우리 다음 거 좀 볼 거예요. 우리 원래 보기로 했던 요 책 좀 볼 겁니다. 카메라 계속 켜 주시고요. 네. 예, 재판. 네, 이해 방법 재판. (58페이지) 화면 좀 키워주시고요.
조금만 더, 좀만 더. 네. 자, 요 책 58페이지가 서양미술에서 고대미술 교육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책이 좀 더 자세한 거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으면 빌려보시고, 뭐, 임용공부하면 돈 많이 드니까, 좀 빌려볼 수 있으면 적당히 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분은 교보라든가 영풍문고 이런 데 자꾸 가셔서, 거기 아주 시설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그냥 방석 깔고 차푸닥 앉아서 그냥 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 이제 고대미술부터 나와 있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요게 작년에 여기서 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중세, 그 다음에 넘기면, 르네상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제주의 넘어가고, 산업사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좀 필요하고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윌리엄 모리스, 우리가 읽었던 거, 윌리엄 모리스였고, 모리스는 기계적인 방법의 생산과 빅토리아 시대 특징이 과도한 장식을 사용한 무성의를 질타했다. 여기 화면 쪽 올려주세요. 네, 요 부분이 재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1880년부터 90년 사이 영국에서는 건축 공예품 등에서 상승된 예술성을 찾기 위해서 기계에 의한 생산을 거부하고 다시 손에 의한 예술적 수준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요게 가로쳐서 나왔죠. 빈칸으로 길드. 여기에서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요 책은 요 밑에 월터 스미스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월터 스미스. 특히 월터 스미스는 숙련된 제도공과 디자이너, 요게 목적이 되겠고요. 산업 드로잉, 요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월터 스미스만 주장하는 용어니까 산업 드로잉 외워두시고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적인 미술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숨 돌리고 생각을 해보자. 월터 스미스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에 속한다. 이 사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두 가지. 첫째는 숙련된 제도공과 디자인 육성. 둘째는 전문적인 미술교사 양성. 그런데 예술가 교사가 아니고 일반인 교사. 일반인에게 미술교육을 가르쳐서 미술교사를 시키자. 즉 사범학교를 만들자는 거죠. 이거 빨간색은 좀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잘했고 고마워. 자, 방법은 여기 나와요. 모방 방법과 연습, 숙련시키는 것.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도 나오죠. 모방과 복사형 기능적인 드로잉 프로그램. 스미스. 요 프로그램을 누가 받아서 책으로 냈냐면 메리 다나 힉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책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저 학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1919년) 그룹.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지역별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역별로.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데스호 바우하우스, 베를린 바우하우스 이렇게 지역별로 공부하셔야 되고 내용은 뭐 쭉 그렇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나온다. 여기부터 하면 더 바우하우스에서는 선생과 제자가 따로 없고 마이스터 혹은 준마이스터 혹은 준마이스터 그 다음에 직인 도제로 구분해서 순서가 여기부터 가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공방체제로 운영된다.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하죠. 교육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진다. 첫 단계는 조각, 목술, 금속, 도기, 벽화 같은 분야에서 작업장 교육과 공예를 포함한 것, 즉 실기 교육이에요. 실습 교육. 실기 교육, 실습 교육. 1번, 그쵸? 두 번째가 관찰과 자연학습 그리고 물질 분석 포함한 형태 문제. 여기 두 번째. 바우하우스 교육과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사적 기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기술 드로잉 그리고 여기 디자인 이론도 가르쳤다. 여기까지가 두 책을 통해서 바라본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이론이에요. 자, 그러고 봤더니 제 지금부터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기본서 내용도 비교적 공부할 만한 거리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 책을 두 권을 확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공부한 주제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단권화를 시키세요. 어느 쪽이든. 자, 여기까지 한 챕터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자, 우리가 두 권 읽고 중요한 거 포인트 잡고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공부 방법이나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내용이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질문 괜찮았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책 두 권 읽어보니까 그냥 기본서만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두 달을 알차게 보낼 겁니다. 영역별로 알차게 보낼 거니까 그렇게 늘 따라오시고요. 진행하다가 설명이 좀 부실하거나 본인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이해도가 다 다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혹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